자, 그럼 이제 바로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발 예고를 봤더니 유일 최초라는 좋은 타이틀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뭐 퀄리타스 반도체 낙폭과대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한번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뭐 이슈는 메타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만 엔비디아도 주당 이제 660달러 넘어서면서 또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좀 했단 말이에요. 뭐 AI 반도체 이슈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이제 수혜주 장비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시장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좀 많이 받기 시작한 이제 장비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SML 실적 발표하고 나서 우리 이 노광 공정에 대한 이제 관심이 다시 한번 이제 높아졌잖아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계측 장비 이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광 공정이라는 게 이제 우리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도포를 해가지고 극자외선을 이제 쐬고 나면 거기에 이제 무늬가 이제 새겨지잖아요. 회로가 이제 새겨지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이제 전공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로가 이제 새겨지는 어떤 회로 패턴이 이제 만들어진 과정. 그 다음에 적층 요즘에 이제 HBM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메모리 이제 쌓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특히 이제 3D 이제 D램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적층에 대한 이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적층 시에 이제 이 정렬도와 오정렬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 오차를 측정하는 장비 그게 바로 이제 오버레이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 오버레이 장비를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국산화시키는데 이제 성공한 아직까지도 지금 유일한 IBO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만 사실상 이제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최근에 HBM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좀 하면서 특히 HBM 공정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노광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정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공정인데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단에서도 이제 접목될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TSV 공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판들을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게 되는데 그 붙이고 나서 이제 전기적인 회로가 이제 정확하게 좀 연결이 좀 되는지 특히 하부 패턴하고 이제 범프 패턴이 이제 일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이제 검사하는 장비가 바로 이제 오버레이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메모리 쪽에서는 HBM 쪽으로도 범용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전후 공정을 막론하고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 다음에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은 이제 장비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성장. 지난주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또 단일 이제 계약으로 또 800억 원 이상 또 TC 본더, 듀얼 TC 본더 이제 수주 공시 좀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 공정에 장비 국산화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SK 하이닉스 이제 HBM 공정에 장비를 좀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미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하고 주요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올해는 이제 거래 관계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규 수주가 아니라 이미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특히 중국 쪽에 이제 주요 패널 기업들이라든지 반도체 기업들하고도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작년 하반기 때 지금 10월, 11월 달 연이어서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거든요. 요게 바로 HBM 이제 삼성전자가 HBM3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오버레이 장비를 이제 도입했다라는 이제 후문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요 수주가 더 가파르게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지난주 후반에 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워낙 좀 강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아까 제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1, 2주 만에 주가가 거의 한 20, 30% 정도 이제 급락을 해버렸고요.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 역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얕은 이제 양봉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매도 내지는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일단락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아마도 이번 주에 설 연휴를 앞두고 업종별로 또 시장 간의 어떤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저가 매수세가 한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수주 확대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강하게 좀 부각될 수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토픽 종목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0원 지난주 금요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하는 전략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4,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25,000원으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오로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가 올라가면서 자동차가 끌어올린 증시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요, 자동차와 반도체 섹터가 같이 올라가는 날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 매니저가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쪽 반도체 섹터를 지금 주목하는 건 자동차가 슬슬 다시 한번 저물고 반도체 시대를 우리가 좀 먼저 선점하자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전차 군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차 얘기할 때 이제 전이 이제 IT 업종, 그다음에 차가 이제 자동차 업종 얘기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아까 골드만삭스가 이제 우리 코스피 지상 2,850 정도 이제 상단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2,850 보는 걸 좋아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강한 상승세가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3,000포인트도 한번 뚫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에 2,700을 넘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제 에너지가 올해 이제 좀 분출이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이 함께 이제 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기아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기아가 어찌 보면 이제 진골이 지금 성골이 된 거거든요. 왕이 될 수 없는 혈족인데 지금 현대차 시총을 지금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분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김준호 매니저 ROE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ROE가 훨씬 높아요. 결국 ROE가 높은 기업들이 배당 성향 확대에 대한 이제 여력이 좀 높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 지금 선호하고 있는 건 배당 많이 주는 기업을 이제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가 조금 더 이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 이런 매수세가 갑자기 뚝 끊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기아가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인 조정은 좀 있을지언정 어쨌든 이 추세적인 어떤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제 상방을 좀 바라본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차하고 기아가 워낙 좀 강했잖아요. 등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또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매수가 조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계속 바벨 전략이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 오르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그렇죠. 오르고 이렇게 이제 계속 좀 올라가면서 추세적인 이제 상승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 쪽으로 수급 순환매가 이제 조금 진행이 좀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더 잘 올라가는 이 큰 그림 안에서는 지금처럼 자동차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루 자동차 강하게 오르면 또 다음 날 전기전자 강하게 올라가고 이래야 또 코스피도 2,850 더 넘어서 3,000도 바라볼 수 있는 흐름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VS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요, 김준호 매니저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을 이제 더더 국산화 폭을 더 늘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코세스가 좀 시총이 비슷하고요. 조금 더 탄력도가 높은 고영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는 그래도 고영이라는 종목을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눈빛에서 고영을 지금 보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고영을 또 한 발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좋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오로스라고 하면은 사람 되게 가벼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어떤 이제 뷰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가장 이제 대표가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또 정부에서도 3월 달에 이제 온디베이스 AI 관련된 실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좀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또 사실상 올해 또 이제는 고용의 뇌 수술 치료제 관련해서도 FDA 승인을 또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이용될 수 있고 모든 게 지금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장 부품 또 그리고 또 방위 산업 사실상 첨단 산업의 대부분이 2D에서 다 3D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3D 검사 장비 관련된 글로벌 1위 기업인 고영이 저는
반드시 좀 주목을 다시 한번 받지 않을까. 또 최근에 또 반도체 섹터들이 또 이제 고밸류 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저희 낙폭이 좀 가파르게 진행됐었잖아요. 그래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엔비디아도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고용도 어느 정도 온디바이스 AI 섹터 안에서의 반발 매수가 반드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고용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고영은 또 여러 번 또 김영민 매니저의 이 한발 기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이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느 쪽으로 한번 준비해 볼까요? 뭐 최근에 뭐 강조했던 이제 자동차 부품, 뭐 자동차 기업들이 좀 강세 흐름이 나와줬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서현이하가 오른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늘은 이제 오른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지금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좋아지면서 현대차가 뚜벅뚜벅 앞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축이 될 수 있는 오른발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의 오른발보다 더 든든한 맞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오른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발과 손을 구분하는 그 정도로 무기가 무기가 많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연료 시스템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다. 그리고 자동차 연료 계통의 친환경 이제 부품들, 특히 이제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엔진이 이제 정지가 되었을 때 증발가스를 잡아주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이제 하이브리드의 가장 이제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모멘텀에 이제 코리아 FT가 가장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플라스틱 필러넥 관련된 제품도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품 같은 경우는 뭐 운전자의 편의성과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실내 인테리어를 지금 도맡아 하는 건데 의자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과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의 거의 매출 비중이 거의 한 70에서 한 80%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고 1차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이사가 사실상 지금 이제 많은 현대차의 협력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원석 회장이 그 현대기아차 협력사 회장직을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현대차와 어떤 파트너십과 또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2022년도 기준에 엘리베마 주에 또 생산 기지를 또 구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현대차 그룹에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이제 서현이하나 또 화신 또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현대차와 동시에 진출한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이제 엘리베마 주에도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1,000만 우리 돈으로 140억 정도를 투자해서 본설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공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동반 진출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뭐 GM 또 그리고 폭스바겐 또 그리고 볼보, 포르쉐에도 이 친환경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특히 이번 주에 또 이제 포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지난주에 GM도 이제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고 올해 가이던스도 상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포드의 실적도 잘 나온다고 했을 때 또 코리아 FT를 비롯한 또 포드에 공급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충분히 그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그림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2022년도 기준에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판매량이 21만 대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30만 대 이상의 이제 판매량이 보여주면서 하이브리드 쪽에 굉장히 지금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아직까지 뭐 전기차가 시기상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했을 때 현대차 그룹의 어떤 실적 성장도 같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하이브리드의 어떤 핵심 부품인 카본 캐니스터를 공급하고 있는 코리아 FT의 어떤 실적 성장도 같이 이어질 수 있고 PBR 자체도 지금 PBR이 0.5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ADAS 관련해서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좀 묵힐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코리아 FT를 자동차 섹터의 오른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은요. 네, 4,200원을 네,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67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3,7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코리아 FT였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오늘 있었던 예고에서도 그렇고요. 네. 이제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간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시장,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트렌드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였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만들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차량 경량화에 맞춘, 전기차에 맞춘 부품들을 만들어서 네. 공장 증설도 하고 거기로 맞춰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내연기관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네. 그동안 전기차에 투자했던 것들, 투자 회수 기간이 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일부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 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공장을 좀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뭐 GM을 비롯한 많은 이제 글로벌 완성차들이 올해는 이제 생산 목표치도 좀 줄이고 또 이제 생산도 상당히 많이 줄인 상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물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땐 결국 저는 전기차의 판매량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 2030년 전후로 전기차 대중화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일시적인 어떤 이제 성장통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고, 실적으로 내연기관보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좀 빠르게 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당분간은 그 대체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 도요타가 또 일본 내 어떤 시총 1등을 기록했던 부분들도 결국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량이 좀 증가하면서 사실 그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2025년까지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2세대 하이브리드 엔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2025년도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될 가능성이 높게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하이브리드가 충분히 전기차의 좀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의장 부품이나 또 친환경 부품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와 또 전기차 판매량 확대에도 두 가지의 어떤 교집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리아 FT라서 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유심히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최근에 기아차, 현대차가 정말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뭔가 이제 하이브리드로 대체가 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부품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네. 기업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리아 FT를 비롯한 VS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매니저님. 네. 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준비할 SL을 한번 넣어봤고요. 지난주 금요일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던 서현 2화까지 같이 네. 넣어봤습니다. 여기에서 탑픽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업종은 사실 완성차, 이제 현대차, 기아와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부품주들이 지금 네. 움직이는 결이 분명히 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요? 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현대차하고 기아는 작년에 압도적인 이제 수익성을 이제 과시를 좀 네. 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당장에는 외국인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이유가 작년 엄청난 호실적과 이제 배당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GM이라든지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냐면, 올해 분명히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게 뭐 내연기관차가 됐던 아니면 전기차가 됐던 전체적인 어떤 수요 둔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산량을 지금 조절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2020년부터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이 자동차 가격이 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올라와 있는 가격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량을 조금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 그럼 결국은 완성차 회사들은 내연기관차가 팔리든 뭐 전기차가 팔리든 하이브리드가 팔리든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성이 이제 담보가 좀 된다. 다만 부품주들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오히려 전동화 쪽에 너무 앞선 투자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성호 아나운서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ROE가 이제 급격하게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내연기관차라든지 하이브리드 관련된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터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는가 대비를 했는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이제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현대차하고 기아 또 글로벌 완성차 회사인 GM이나 포드, 뭐 도요타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품주들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후보 종목 중에서는 저는 단연 탑픽 종목을 SL로 이제 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사실상 뭐 이게 코리아 FT나 서현 이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체급이 좀 다른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뭐 SL이 작년에 거의 뭐 영업이익이 4천억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죠. 뭐 돈도 일단 절대적으로 많이 벌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배당 성향과 관련해서도 유보율이 거의 7,000%이기 때문에 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배당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도 강하게 좀 부각될 수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좀 긍정적인 변화, 밸류 프로그램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업들이 이제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이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하면 주가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배당 얼마 줄게, 배당 확대할게 해도 그냥 주주들이 시큰둥했어요. 배당 줘봤자 어차피 배당량 때문에 다 떨어질 거고 우리가 배당 받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이제 생겨버리다 보니까 배당 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호재성 이슈가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오히려 저 PBR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저 PBR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결국에는 이게 우리 PBR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이제 분자를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순자본을 이제 순자산을 작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배당을 주거나 혹은 자사주 매입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럼 결국은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밸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배당 성향이 이제 확대 기대감이 좀 클 수 있는 기업 뭐 그런 기업 기준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단연 SL이 좀 탑픽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또 다른 시각으로 자동차 부품 섹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막 저 PBR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 다음 넥스트 이슈를 봤을 때 배당 성향이 좀 강한 쪽 SL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SL 이야기를 나오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SL하고 화신을 붙여서 자동차 부품주 우열을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준호 매니저 오늘 오른발 소개해줬으니까 그동안 또 얘기를 많이 했던 오른팔 속에도 리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화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현이아나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갔는데 결국 화신도 차례가 온다. 사실 서현이아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저는 그날 24%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서현이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현대차 또 그리고 이제 기아차 공장에 있는 부근의 공장뿐만 아니라 4곳의 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현대차가 진출한 대부분의 자동차 공장에 사실상 같이 진출한 기업이 이제 서현이아다 보니까 전일 좀 부각을 받았고 화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최근에 판매량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 내 같이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서는 매출 부분에서 이제 1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매출 부분 1등이 화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또 GM 또 그리고 포드에도 또 이제 바디와 샤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화신이다 보니까 결국 이 자동차 부품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부품은 항상 화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신 또한 반드시 차례가 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발 코리아 FT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코리아 FT까지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신까지 일단 리뷰를 해봤고요. 자,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장전 조회 상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서원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장전 조회 어떤 기업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역시나 자동차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IPO, 이 신규 상장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 유독 강했던 현대 기아차, 과연 그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 확인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까지의 분위기도 이어가서 체크해볼까요? 역시나 부품주 외에도 어떤 키워드가 있나 보니까요. 저 PBR 기업, 오늘 특히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관련된 관심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제주은행도 포진되어 있는데요. 촌스럽지만 이런 호기심이 계속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더욱더 가져올까? 과연 이런 기업들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지 매니저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 김준호 매니저님 먼저 보면은 전반적으로 자리가 좀 잡혀 있는 흐름을 좀 보니까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높습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좀 먼저 눈을 돌려야겠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물려도 사실상 이제 저 PBR만 볼 게 아니라 성장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 안에서 볼 필요가 있고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성장이 뒷받침됐고 이 저 PBR 기업의 어떤 살리기 정책에 있어서도 현대차 그룹이 또 가장 큰
큰 수혜주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김영민 매니저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네. 사실상 배당을 잘 주는 기업, 최근에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같은 얘기가 나와주면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당과 또 그리고 자사주 매입, 또 소각을 꾸준하게 해왔던 기업들을 본다고 했을 때 이번 정부 정책과 힘입어서 자사주 소각과 매각이 빠르게 이어진다. 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해왔던 기업인데 이번에 정부 정책이 나온다라는 소식가 나오자마자 3천억 규모의 또 이제 자사주 소각과 매각 얘기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금융사들 중에서는 지주사들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증권주도 결국에 증시 부양책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자사주 소각과 매입을 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네. 바로 좀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민 기자님, HLB도 상당히 지금 관심도가 또 높은 흐름입니다. 개장 전략 같이 잡아볼까요? 일단 뭐 그 파이널 리뷰가 3월 달에 이제 공개되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 한번 좀 들어오면 지금 10만 원 위로도 한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지난 금요일에 이제 7만 원 종가까지 이제 안착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흘러가는 분위기상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표적 항암제를 개발했던 기업들이 어떤 삼상 결과를 발표할 때보다는 분위기가 훨씬 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미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이미 지금 시판이 되면서 매출액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식되고 있는 의약품이고 최근에 이제 항사제약과 관련된 미 FDA의 또 사전 이제 승인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요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1월달에 낙폭이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끌고 가는 이제 종목이 좀 필요한데 그 대장주 역할을 지금 HLB가 톡톡히 좀 해내고 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저는 HLB는 다시 한번 이제 50주 신고가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LB는 50주 신고가지만 나머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HLB가 계속 가주면 바이오테크 기업들 쪽으로도 그쵸.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전 전략들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PBR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섹터들에 이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까지 같이 오늘 투자 아이디어가 좀 넓혀질 수 있을지 개장 전 관전 포인트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